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마음속에서는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입에서는 이상하게도 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이 나와버린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왜 그랬지? 더 웃긴 건 이겁니다. 부탁한 사람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절 못한 사람은 집에 와서 이불 속에서 이불 킥을 합니다. 그때 그냥 안 된다고 할 걸.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사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성격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심리적인 이유와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즉, 방법을 알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을 이야기해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착해야 한다. 이기적이면 안 된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거절은 나쁜 사람 이 공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밤 11시입니다. 친구에게 전화화가 옵니다. 야, 지금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냐? 솔직한 마음은 이겁니다. 지금 나 잠옷 입었는데. 하지만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디야 지금 갈게. 그리고 차를 운전하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 진짜 착하다. 그리고 5분 뒤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왜 내가 가고 있지? 이게 바로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자기 삶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거절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 내일이면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갈등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거절을 한다는 건 잠깐의 어색함을 만듭니다. 상대방이 약간 실망할 수도 있고 잠깐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짧은 어색함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회사에서 모두가 컴퓨터를 끄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이거 오늘 안에 좀 해야 하는데. 그 순간 사무실에는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이때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조용히 모니터를 끄고 가방을 챙깁니다. 하지만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눈을 모니터에 고정합니다. 마치 그 모니터 안에 인생의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에 가서 생각합니다. 나 왜 또 그랬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거절은 갑자기 잘하게 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맞기 힘들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상대방의 기분을 지나치게 책임진다는 점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거야. 하지만 사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물론 예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기분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친구가 말합니다. 야, 이번 주에 이사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속마음은 이겁니다. 이번 주에 나도 이사하고 싶다. 침대에서 소파로. 하지만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몇 시에 가면 돼? 그리고 이사 당일 냉장고를 들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입니다. 누군가 부탁했을 때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탁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가? 만약 대답이 아니라면 정중하게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이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 자체를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아예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절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를 간단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렵지만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제가 일정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즉시 대답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권리는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보다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부탁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일까? 그리고 아니라면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관계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거절해도 세상은 평화롭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비교적 단호하게 거절을 잘하는 편인가요? 여러분이 겪었던 재미있는 경험이나 난감했던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공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한국 사람들의 심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